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의 탈당 협박입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이낙연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보니까 이낙연의 발언 수위가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이낙연이 참 교묘한 게 한 번은 한겨레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한 번은 문화일보 만나서 소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폐라는 신문사와 진보 신문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는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낙연 같이 이렇게 친낙 계열 애들은요, 보면 상당히 그 언론 플레이에 능수능란합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에 능수능란하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그만큼 자신들이 포섭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는 거지. 이낙연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 결국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판을 흔들어 버렸던 거 아니에요. 지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상황을 지가 만들어 버린 거 아니야. 그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낙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낙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발언 수위도 자꾸 올라갈까? 얘 속내가 뭘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우의 시체를 옆에 두고 응원가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지가 지원 유세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응원가를 안 부른다? 전우의 시체를 옆에 두고 응원가 안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낙계 지 시다바리들 공천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밖에 다른 사람들 내 시다바리들 짓밟고 공천 받은 애들 응원하러 가겠느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얘기죠. 지원 유세를 안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라 그랬나?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무슨 콜이라도 했나?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이 지원 유세하는 걸 반길 사람이라도 있나? 누가 반긴데? 반기는 사람도 없고요. 누가 해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원 유세 안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아니, 부르지도 않았어. 부를 생각도 없어. 근데 뭔 소리야? 저는 이낙연의 이 발언이 사실상 탈당 카드를 흔들면서 협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씨, 우리 애들, 내 새끼들 공천 안 주면 나 탈당해 버릴 거야, 얘들 데리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다음 총선판에서 고춧가루 확 뿌려버린다, 이씨. 이런 거지.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다음 총선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계속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지. 어쭈! 그래, 좋아. 네가 지금 다음 총선에 목매는구나. 그래. 그런 말이야. 내가 깽판 칠 거다.
이런 거지. 그래, 나 깽판 안 치려고 하려면, 나 깽판 안 치게 하려면, 나 공천 좀 줘. 우리 새끼들, 내 새끼들 공천 줘.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천을 당대표가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이른바 친낙계, 이낙연 옆에서 붙어먹었던 놈들, 그래서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놈들한테 내 공천 못 준다, 못 주게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 공천은 지지자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날아가는 거지. 지금 설훈, 김종민, 조응천, 이원우, 윤영찬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날라갔다는 게 이미 거의 정설이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해봐. 나오나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공천 학살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누가 이재명의 공천 학살했나? 당원들이 안 주겠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낙연이 대놓고 까탈을 부리는 겁니다. 내 새끼들한테 공천 안 주면 나 확 탈당해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원 유세 안 한다는 말? 그 말은 사실은 탈당하겠다는 말을 애둘러서 한 겁니다. 왜? 이낙연 공천 학살 시 지원 유세 거절. 전후 시체위에서 응원가 못 부른다. 전후들 시체위에서 응원가 못 부른다. 그러면서 이재명 공천을 견제를 하는데, 아니 참 좋아.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 새끼들한테 공천 달라라는 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되게 웃겨. 지원 유세를 거절하겠대. 누가 불렀나? 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지원 유세 안 할 거야. 뭔 소린데? 뜬금없이.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미 비슷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뭐라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또는 제3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며 특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비명계나 제3지대를 지원하는 역할. 자, 비명계 지원이야 그렇다 치고 제3지대를 지원한다는 건 뭘 말한다? 지가 왜 제3지대를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즉 이낙연이 벌써 여기저기에 내 새끼들 공천 안 주면 내 새끼들 데리고 나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전후의 시체 옆에서 응원가 못 부른다, 지원 유세 못 나간다 라고 한 거죠. 사실상 뭐다? 내 새끼들 공천 안 주면은 나 나갈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실제로 이낙연은 제3세력의 부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대. 그러면서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무당층이 상당히 많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원래 많았어요. 지금 다른 때보다 지지 정당 없다고 말하는 사람 숫자는 많이 줄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 얘가 지금 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맥락도 없고 사실관계도 막 뒤엉켜 놓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구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아전인수식으로. 자, 여튼 자, 이낙연의 이 같은 주장은 지원 유세를 못 나가겠다는 얘기는 달리 말해서 내 새끼들한테 공천 안 주면 나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얘는 지금까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아무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지원 유세 타령을 왜 해요? 누가 불렀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르는 건 둘째 치고 그 친낙계가
그 이낙연계가 공천을 받아야지 지가 가서 유세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친낙계가 공천을 받는다? 알 수가 없지. 사실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지는 가고 싶어도 지원 유세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 가겠다? 아니,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야? 자, 게다가 지금 누가 이낙연의 지원 유세를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면 이낙연한테 가서 지원 유세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이낙연이 지원 유세를 하면 있던 표도 떨어질 거야.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원 유세 안 나간다? 그 말은 자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원 유세를 안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즉 탈당 위협을 에둘러서 지원 유세 안 나가겠다는 말로 하고 지금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얘 속내는 탈당한다라는 위협을 한 겁니다. 지금 이낙연의 이런 태도들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사실 여기저기서 탈당을 예고한 대목이 사실 적지 않아요. 엊그저께 한겨레 신문하고 이 인터뷰한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불만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불만의 끝은 결국에는 탈당 혹은 딴살림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이낙연이 민주당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어색하죠. 쿠데타에 실패했으면 망명을 하는 거지. 쿠데타 실패한 놈이 계속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나? 반란 수괴가 국내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어 라고 해도 지가 불안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딴살림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낙연도 마찬가지인 거지. 지가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다고 불안해서 지가 견딜 수 있겠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탈당을 하겠죠.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이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여기저기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탈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에둘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입에 싸고 탈당하지만 실제로 탈당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 솔직히 나가면 추워요. 이낙연 지금 만약에 탈당한다고 데리고 나간다, 수박들 데리고 나간다고 할 때 몇 명이나 따라 나갈 것 같아요? 네. 일단 비례대표는 아무도 못 따라 나가죠.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그 순간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 탈당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많던 수박들 다 사라지고 지금 기껏 5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상민은 국힘당 간대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을 따라서 탈당할 사람은 많아봤자 4명인 거야. 박광훈 같은 사람이 탈당할 것 같아요? 안 할걸? 어떻게든 간에 공천 받으려고 할걸? 그리고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공천 안 주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광훈 같은 경우에는 주둥이만 잘 닫고 있으면 공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가 왜 나가? 안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수박 5인방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낙연이 그 5명 데리고 나가서 뭐 그게 당이야? 정의당보다 적은데 그게 당이야? 탈당을 해도 몇 명은 데리고 나가야 된다? 20명은 데리고 나가야 돼.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는 데리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이 발언권이 있어요. 근데 5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 탈당 협박을 하고 있지만 대놓고 탈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애둘러서 뭐 지원 요새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빽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나가봤자 별 수가 없거든. 나가면 춥겠거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싹 돌리는 겁니다. 탈당할 수도 있어라고 협박만 하는 거지. 협박용으로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고를 치는데? 이낙연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친낙계로서는 지금 생존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게 비록 탈당 협박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하는 거죠. 지금 이낙연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우리한테 공천 안 줬을 때 우리가 고춧가루 뿌릴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당선될 힘은 없어도 니네 낙선시킬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달래줘. 우리를 달래는 방법은 공천 주는 거야. 얼마나 줄래? 몇 명쯤 줄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쇼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협상하자라고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재명하고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기 싫으니 계속해서 찝적대고 괴롭히는 것을 전술로 택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낙연의 행보나 발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얘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진짜로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나가는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으면 얘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도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자, 폰식님께서는 제발 사라져 주라. 지겹다. 사문난정님께서는 그런 고춧가루 뻥카는 그냥 인정해 줄게. 강군님께서는 경북에 공천 줄게! 라고 하셨어요. 이정자님 어서 가시게! 라고 하셨습니다. 예. 허귀찬음님께서는 공갈 까대기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혼밥한다! 라고. 예, 천의 얼굴님, 대구에 공천 주면 되겠네. 얘가들이, 지들도 알아. 이게 나올 줄 아는 거야. 대구에 공천 줄게, 험지에 공천 줄게. 그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뭔 험지냐! 이재명 니나 험지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예. 판때기가 딱 나오시는 거죠. 공천 줄게. 근데 험지에 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은 또 싫으니까, 미리 사전 포석으로 우리 보고 험지 출마하지 마라. 이재명 니나 험지 출마해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걔들한테 어디 공천 주겠다고 말한 적이나 있어? 이재명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갑자기 험지 공천 얘기가 왜 나오겠어? 예, 지들이 갈 것 같거든. 지들이 봐도.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딱 왁구가 나오시죠? 예. 결국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나 당원들의 힘으로 이들을 솎아내는 거죠. 민주당 공천위원회까지 안 가고 당원들, 지지자들의 심판으로 이들을 솎아낸다면, 그게 더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바른 길이고, 그게 민주당의 이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드는 첩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함께님께서는 재밌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장제원 지역구에 공천하라. 자, 부산 북구죠. 부산 북구 공천
꼭 괜찮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수인님께서는 험지 가지 말고 학교들이나 입학해라. 맞다. 부산 북구가 아니라 부산 사상이군요. 천의 얼굴님께서 사상에서 짱재원이랑 붙으면 재밌겠네. 라고, 예. 바이크 도리님, 개성 함흥의 공천주라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에 앞서서 광고 하나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